드디어 도월대군의 목에 칼날이 놓인 극적인 상황에 은조와 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은조나 도월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 서로를 살리기 위해 몸이 바뀐다는 룰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홍민직을 쓰러뜨린 그 화살, 혹시 임사영의 직접적인 소행이 아닐까 의심도 했지만 결국 약재 부작용으로 환각에 빠진 임금의 실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독한 약을 써서 임금을 미치게 만든 장본인이 임사영이니 사실상 임사영이 임금의 손을 빌려 쏜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이번 화에선 무엇보다 무너진 은조를 보호하는 제이의 모습, 정말 심쿵 포인트였는데요. 대군이 은조를 밀어내며 화살의 상처까지 홀로 삼키고 있는 지금, 제이가 그 곁을 지키며 든든한 아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제이의 매력이 제대로 폭발한 순간이었지만 은조에게 어필되지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은조를 지키겠다는 목표 하나로 뭉친 제이와 대군, 이 두 사람의 호흡이 그야말로 찰떡인데요. 역시 한 여자를 은혜하는 마음이 같으니 이렇게 든든한 아군으로 거듭날 줄 알았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달라도 은조를 향한 진심만큼은 완벽하게 통한 셈이죠. 주상의 칼끝이 목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군의 몸을 빌린 은조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 궁궐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홍민직의 죽음으로 들끓는 민심과 요동치는 궁궐 안팎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예고편 미리 보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주상의 칼끝이 대군이 된 은조의 목 앞에 놓인 상황. 대군이 화살을 맞았던 것은 역적이 아니라 주상 때문. 모든 사단은 주상 탓이라며 목숨을 내놓고 했던 말을 이제 은조가 주워 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고편에선 대군이 된 은조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임금에게 빌었기에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이어리 전해 듣는데요.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위험한 궁 안에 대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은조가 걱정되는 이열은 바로 궁으로 들어갑니다. 겁을 상실한 도발을 자꾸 감행하는 이열을 보고 주상은 누가 이열의 뒤에 숨어 자기 앞을 가로막는지 추궁하는데요. 사실 주상은 이미 그 화살을 누가 쐈는지 이해한 모양이거든요. 홍민직을 환각과 환청으로 죽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겠지만 몇 척의 거리에서 자기를 향해 정확히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은 홍민직의 죽음으로 임금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홍민직의 실력을 이어받은 자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주상은 곧바로 은조의 오라비 대일이를 데려와 추문을 하며 홍민직의 피를 누가 이어받았냐며 압박하던 차였는데요. 혹여 이열은 대일이가 동생 은조를 말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주상에게 덤빈 것이었죠. 주상의 입장에선 이열이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누가 너의 뒤에 숨어 자기 앞을 가로막느냐고 할 때 때마침 궁으로 들어온 은조 얼굴을 한 대군이 주상 앞에까지 나서는데요. 당당히 홍민직에 얼려라며 아버지를 닮은 직언을 주상 앞에서 겁없이 하지 않을까요? 직언을 한 홍민직을 자신이 죽였으니 그 앞에 당당한 은조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고였으니까요. 임금이 홍민직을 생각한 것이 엿보였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서로가 무사한지를 확인한 은조와 열이는 또 한 번 둘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왕이 긴 사냥놀이로 궁을 비우고 백성들의 터전을 수탈하여 원성이 자자한데 이를 보고 직언했던 충신 홍민직을 임금이 활을 쏘아 죽였으니 영상을 비롯한 대신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날의 일을 본 군졸들도 임사형에 의해 몰래 죽임을 당했으나 발 없는 소문은 결국 대신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대신들은 왕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심신조차도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술렁이는 것은 당연한 사실. 죽은 선왕이 지금의 주상을 세자로 세우기 전에 어릴 때부터 영민했던 열이를 보위에 앉히려는 의지를 비췄고, 눈치 빠른 세자는 동생 열이에게 총명함을 숨기고 조용히 살라고 겁박했던 것인데요. 그 선왕의 처음 뜻을 대신들이 다시 거론을 합니다. 즉 도월대군 이열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모의 움직임은 곧 임사형도 눈치를 채고 임금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어이 앞에서 탕약을 엎어버리며 약을 거부하는 모습인데요. 임금이 이미 결단을 한 것 같다는 비구니 승의 목소리는 임금의 침상에 사람을 심어두었기에 임금의 행보를 눈치채고 하는 말인 것 같죠. 임금은 무엇을 결단한 것일까요? 폭군인 주상이 홍민직을 사고로 죽이고 사과는커녕 대의리를 추문했던 임금이 순순히 보위를 이열에게 물려줄 리는 없습니다. 대신들은 이열을 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열은 영모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이고요. 그래서일까요? 은조 몸의 이열이 은조에게 위험하니 함께 도망가자라고 하죠. 이열이 잘한다는 도망. 하지만 은조는 도망을 싫어하죠.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가려고 할 텐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홍민직이 임금을 사냥터에서 만나 직언을 올렸을 때 임금은 도성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명을 합니다. 남원으로 훈장일을 하러 내려가던 홍민직에게 서울 도성으로 돌아가서 임금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뭔가 할 말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전에도 임금이 홍민직을 궁금해하며 불러들이고 싶은 내색을 했을 때 임사영이 그의 몸이 온전치 않다 하며 포기하도록 했었죠. 그리고는 바로 남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려보낸 건데요. 그 사이에 은조를 칠순 노인과 혼례를 올리도록 했고 말이죠. 천하의 나쁜 간신이자 나쁜 친구 임사영입니다. 아무튼 임금은 어쩌면 이렇게 직언을 하는 홍민직을 다시 곁에 두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시 궁에 불러들일 생각이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임금이 아닌 임사영이 홍민직을 죽였을 수도 있던 것이죠. 임금의 이런 마음이 은조가 찾아왔을 때 물론 속은 이열이긴 하지만 은조에게 모질게 굴지 않고 아비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여지를 주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다행이다 싶은 건 이번 화에서 주상 곁에서 주상을 서서히 죽이려던 금노기가 임사영의 뜻을 거슬르기 시작합니다. 좀 더 극적인 반전도 일으킬 수 있는 인물 같은데요. 환각과 환청을 일으키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향을 피우지 않고 임금을 깨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전에게 연락하는 모습이 그전과 다른 행동인 거죠. 임사영이 그녀에게 사냥터에서 죽어도 아깝지 않는 천한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을 짐승처럼 쓰고 버릴 임사영의 본심을 한 번 더 각인했기 때문인데요. 이젠 마음이 가는 대로 주상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사영의 눈을 피해 중전에게 임금의 상태를 연통해서 중전과 대왕 대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돕도록 기대해 볼 만하죠. 드라마 초반부터 제이가 은조와 대군과 한편이 되어 움직일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은조가 궁에 들어온 이상 다음의 일 정도는 정리해 주길 바라보는데요. 예전엔 주상의 방을 채웠던 수상한 약재와 향의 정체를 채 알기도 전에 몸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정체를 알아내서 임금이 임사영의 덫에 걸렸다는 실마리를 찾아주길. 그리고 짝사랑으로 끝날 아들 이열이에게 은조를 붙여주려고 했던 대비 마마를 만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열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또한 은조의 몸을 하고 있는 대군이 제의를 통해 임사영의 진실을 알아내기를. 이왕 몸이 바뀐 이상 이 정도의 역할은 기대해도 되겠죠? 제이와 이열의 서로 다른 사랑의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조도 사랑의 용기를 갖게 되길 바라고요. 영모가 아닌 제대로 된 절차로 이열이도 임금이 되길 기대해 볼게요. 다음화 본방도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라비였습니다.